네,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8월 달 기본 이론 강의에서 국어를 담당하게 된 양효주 선생님 인사드립니다. OT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처음 뵙는 분 말고요. 온라인에서 제 강의를 한 번쯤 봤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없으세요? 고전시가가 지금 무료로 이렇게 특강이 좀 열려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신청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고전시가 강의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머리 이렇게 긴 여자, 산발한 여자가 하나 서 있을 거예요. 그게 저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 화면 보시고 5초 만에 끄셨거든요. 네, 꿈에 나올까봐 무섭다고. 그래서 조금 자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복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작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고전 시가를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강의가 무료 특강도 하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OT를 굉장히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강으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다들 아시는 한자죠. 네, 학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날씨가 정말 꾸리꾸리하죠. 네, 근데 이 정도의 날씨를 다 뚫고 이 시간에 모이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열정 하나만큼은 최고의 분들이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뻔한 학습이라는 두 글자를 왜 가지고 왔느냐. 배울 학에 익힐 습자잖아요. 자, 이 두 글자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배울 학자는요, 조금 강사의 역할이 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익힐 습 같은 경우에는, 네, 배운 것을 토대로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본인의 역할이 좀 커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을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과 습 중에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어느 것일까요? 네, 학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네, 스스로 혼자서 익히는 영역은 또 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또 따로 본인이, 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 비중을 조금씩 넓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부에 빠르게 잡으시고 점차 그, 네,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공무원 국어가 네,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 시험 어떤 걸까 싶어서 최근에 이 기출을 한번 뽑아서 풀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풀어보셨어요. 자, 국어도 풀어보셨죠? 네. 보통요, 가장 기본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영어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도 있고요, 국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부담 없이 먼저 접근을 하는 게 국어죠. 난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네,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하고 접근을 했다가 푸셨을 때 사실, 와, 되게 어렵다. 전혀 건드리질 못하겠다. 라는 느낌은 사실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건 아닌데, 풀면서 조금 헷갈리는 게 많다. 조금 안 풀리는 게 생각보다 많네 라고 네,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고요. 막상 채점하고 나서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자괴감에 좀 빠지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감을 잡고 오셨을 텐데요. 만약에 저는 아직 기출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기출 네, 무료로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뽑아서요, 점수를 정말 잘 받아야 되겠다, 합격선까지 한번 풀어봐야지, 이런 생각 말고요, 그냥 쉽게 답을 한번 찍어보세요. 보시면서 이런 문제 등장하는구나,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감만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크게 보시면은 4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법, 문학, 비문학, 어휘.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문법과 어법을 다 합쳐서 지금 어법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문법. 기본 문법 안에 이제 여러분께서 7월달, 8월달에 정리하실 의문론이라든가,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의문론이라든가 혹은 형태론이라든가 혹은 통사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굉장히 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의문,
뭐 의문의 변동 같은 것들, 그리고 형태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단어, 품사. 자, 우리 품사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 것들 많잖아요. 품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통사론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법에서 잡아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그리고 또 외래어라든가 혹은 로마자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규범, 자, 문법을 배우시는 영역이 이 어법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은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 문학 있죠? 그리고 현대 문학이 있고요. 자, 고전과 현대 문학도 또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 운문이라고 하죠. 네, 운문문학. 고전 운문이 있을 거고요. 현대 운문이 있겠죠. 그리고 산문문학. 제일 기본적으로 소설 같은 것들. 뭐 신화전설, 민담 조금 긴 글들은 전부 다 산문으로 묶죠. 네, 그래서 고전에서의 운문, 산문, 현대 문학에서의 운문, 산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 요즘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비문학이에요. 네, 예전의 기출을 보시고 최근의 기출을 보시면은 비문학 영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의 출제 경향이 약간은 수능의 경향을 따라가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도 앞에 그 목차에 써 있을 텐데요. 화법이라든가 혹은 장문. 자, 화법 장문 같은 경우에는요. 화법은 말하는 방식 혹은 듣는 태도. 장문은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혹은 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 화법 장문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조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 그대로의 이 독서잖아요. 비문학에서의 독해력. 그런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인 긴 글을 갖다가 4개의 문단 정도로 쪼개서 순서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서가 맞는 순서일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혹은 전체적인 주제, 단락별로 주제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럼 기초적인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혼동하기 쉬운 어휘 같은 것들 플러스 이제 한자어라든가 혹은 뭐 한자 상어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관용어 혹은 속담 같은 것들 이런 영역들을 쭉 다 묶어서 우리가 어휘라는 책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책을 보시면은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아마 이제 어휘가 한 권이 따로 있을 거고요. 문학, 비문학이 좀 묶여서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어법 이렇게 한 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학과 습에 대해서 이 강사의 선생님의 역할이 조금 큰 부분 그리고 학습자의 역할이 좀 큰 부분이 따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선생님의 역할이 크겠죠. 어느 부분일까요? 당연히 어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 문제 푸실 때 내가 한국인인가라는 그 의심을 가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 말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법을 잡으실 때 기본 문법, 의문과 그리고 이 단어와 문장 성분, 문장 구조까지가 이번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2달 이후에 심화 과정이 들어갈 때 그 이후에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외래어 로마자와 같은 과정이 쭉 이어질 겁니다. 이름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 강의 2달 동안 이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국어의 모든 이론을 다 잡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엔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그래서요, 이름만 기본과 심화라고 나눠져 있고요. 전반적인 개념을 넉 달에 잡는데 그 중에서 영역별로 쪼개서 기본 그리고 심화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문법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잡아 놓으시면은요, 그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그걸 복습을 해 나가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어법에서 기본 문법을 기본 이론 학습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법과 더불어서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학에서 사실은 문학에서만 또 필요한 따로 이 개념들이 있어요. 그럼 이론, 개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작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어법에서도 어떤 그 이론이죠. 그리고 문학에서도 이론이죠. 그러면 2달 들으시면서 공무원을 접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잡았느냐면요. 기본 이론 강의 때는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중에 고전 파트를 먼저 작품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고전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나요? 우리가 뭐 2가지 영역이 다 어렵겠지만 고전 같은 경우에는 고어가 쓰이는 경우가 좀 많죠. 고어가 쓰이면은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해석이 아니라 애초에 읽지를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읽는 방식 그리고 필수적인 작품들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좀 한정이 있죠. 근데 현대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써져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영역이다라고 딱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 고전 운문, 산문에서 필수 작품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작품을 정리하면서 표현 기법이라든가 이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꾸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고전 문학 그리고 심화 강의에서는 현대 문학이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문학은 언제 하나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화 강의 때 같이 짤막하게 넣을 거고요. 어휘가 아까 말씀드렸던 습의 과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휘는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외우는 스킬,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빠르게 외울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역할이 큰 비중,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직전에 조금 암기의 부분들은 뒤로 하시고요. 일반적인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숙지가 먼저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학습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법과 문학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사실은 이제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정규적인 강의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특강이라든가 무료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준비를 해드리면 훨씬 준비하시는데 좀 편하시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기획을 해서 계속 넣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달간 제가 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하나만큼은 지루하지 않게 정말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OT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대한 이론. 자, 총 3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어법에 대한 이론 2타임, 그리고 마지막 1타임은 이제 문학에서 고전 문학 작품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휘책은 월수에 따로 들고 오시지 않아도 돼요. 되게 무겁지 않으세요? 네, 저도 책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 싶은데, 어휘책은요, 우선 놔두시고요. 어법책, 문학책 2권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OT에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새 이렇게 샥 까먹고 일부 첫 강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2가지만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요, 첫 번째, 기둥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잔가지까지 한 번에 잡으시려고 하면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특히나 문법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아마 영어 문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국어 문법 공부하실 때 비교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영어 문법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우리말 문법이 장난이 아니구나. 훨씬 더 어렵구나. 근데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외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 어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는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 통째로 기둥을 먼저 잡으십시오. 그 곁가지로 나오는 예외적인 것들까지 한꺼번에 잔가지까지 다 잡으시려고 하면은요, 어느 게 더 비중이 있고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한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한번 기본적인 개념 이론을 쭉 다 숙지를 하시고, 자,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려요. 한번 쓱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반복하십시오. 그때는 안 보이는 단어들, 안 보이는 개념들이 이게 이 말이었어 라고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을 먼저 세우시라는 거. 그리고 2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마인드에 관련된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살짝 뜨긴 했지만 제가 이 PPT 화면이 마지막에 끝날 때 항상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실 공부를 할 때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동동주 한잔 해야 되고, 치맥은 늘 여름마다 나를 이제 매일 밤마다 부르고, 그쵸? 근데 그런 유혹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자고 싶은 거, 조금 더 놀고 싶은 거,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에서 자기 합리화를 그래 이만하면 됐어라고 조금씩 시키다 보면은요, 그때는 스스로 덮으면서 만족할지는 몰라도 나중에는요, 조금씩 자괴감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습을 해야 될까요? 복습을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시는데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 좋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왜냐면은요, 책이 참 잘 나왔어요. 기본 이론 플러스 알아둬야 될 것까지 옆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거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셨을 때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것만 진짜 중요하다. 이건 그냥 쳐도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 넘기고 사실 여기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 예습을 하실 땐 여러분이 그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에 비중을 둬야 될지 모르고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수업을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격가지를 같이 읽으셔도 돼요. 그때는 옆에 있는 것들을. 아시겠죠? 복습의 중요성을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